고위공직자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는 것, 이 세 가지 크고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작년 말까지 활동 기한이 끝날라 했는데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드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국민적 바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여야 의원들 모두가 연장되기를 바랬으니까요. 국가적으로도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위가 보니까 7월에 출범을 했는데 네. 11월 초에 가까스로 초대를 했어요. 이게 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임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습니다. 후에는 회의는 좀 하셨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이제 그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안 해서 예. 약 99일을 까먹었고요. 석 달 넘게. 그리고 예. 11월 1일부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2달 정도 회의를 했는데 예. 회의는 열심히 했습니다. 음. 전체 회의를 8번 했고 소위를 6번 했으니까요. 네. 네. 회의는 많이 했네요. 좀 늦게 시작했긴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네. 자, 이제 사법 개혁하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황 같은데 일단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수처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네. 공수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궁금해요. 좀 쉽게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것이 처음에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검찰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BBK라든가 다스와 같은 사건 전혀 그 검찰이 거꾸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또 이렇게 축소 은폐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뭐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뭐 관련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그 권력의 부역자로 비춰진 검찰의 모습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요. 네. 지금 이제 사법농단 사태로서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도 검찰과 법원이 서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아하. 수사하게 되면 저는 그런 권력기관 간의 그런 어떤 감정 싸움 내지는 어느 한쪽으로 그 치우치는 수사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단순하게 지금 검찰하고 법원하고 만약에 감정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수처 만들면 3자 감정 싸움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잘 못 믿겠어요. 3자는 법원과 그 검찰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그 연관 관계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공수처는요? 네, 훨씬 더 저는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현행 헌법에서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이 검찰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네. 검찰에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면 이 검찰의 비위, 검사를 구속한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 수사처에서, 네, 공수처에서. 네. 이게 사실 공수처 얘기는 아마 DJ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위원장님? 이유는 네. 그동안은 검찰이 힘이 너무 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아주 셌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었으니까요. 네. 어떻게 이 검찰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오만함이 좀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늘 검찰 편을 들어줬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요? 예. 네. 그런 어떤 그 권력의 구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6개월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설치 네. 가능합니까? 공수처? 현재도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반대의 논리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있는데 왜 또 만드냐 이제 그런 이런 논리가 건데요. 커요. 예. 네, 그런데 따져보면은요, 예. 상설특검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현재의 공직 그 고위공직자들을 예.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없거든요. 음.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그 김태우 사건이라든가 이런 계속 잡음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네. 오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을 좀 더 확대해서 고치면 네. 공수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저희가 좀 자유한국당에다가 지금 얘기를 아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안을 얘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휴대폰 네. 번호 4839번 님인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세요. 포함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현재 제출한 법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 야당이 예.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 의원들만 뭐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조사 거 아니냐 이제 받겠죠. 이런 또 예. 반론을 제기하고 아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논의를 여기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 통과된다고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통과될 것을 좀 가정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공수처장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고 뽑습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예. 그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리면 음. 그 두 사람 중에 여야가 한 사람을 선정을 한 하고 명을 그 한 선정하고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 임명하는 음, 걸로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사실상 검찰의 기능이 그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은 크게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 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사나 뭐 수사기관의 종사자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판사나 뭐 변호사 뭐 이런 어떤 일정 자격이 요구가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한 명을 정하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하여튼 뭐 법사위 통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공수처는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네. 사법개혁특위에서 가장 논의가 음, 제일 뒤처져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개혁 문제고, 그 다음에 음. 공수처고 순서를 정하면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검경 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빨리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음. 이 가운데에서 수사권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야 된다라는 데는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너무 검찰의 권한이 많다. 예. 여기에는 비슷하고요. 또 음. 검찰도 수사를 시작한 당사자가 기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항상 뭔가 그 범죄 쪽으로 몰고 가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에 본인들도 그렇죠. 거기에는 이것은 좀 불리할 때가 됐다. 어. 다만 그러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그럼 있습니다. 네. 합의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겠네요. 수사의 범위,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 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아하. 좀 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법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의
그 뭐 양쪽 여야 간의 이견 조정이랄까요?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조만간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네요. 정상적인 진행이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또 뭐 국회라는 것이 특히 이제 요즘 그 제1야당이 여러 예. 가지 이렇게 변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이 꼭 답을 해달라 해서 2160번 쓰는 분인데 네. 검찰총장 직선제로 뽑는 거 어떤가, 이 질문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분이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민이 생각하십니까? 직접 뽑는 거요. 예, 미국의 경우에 미국하고 그렇게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있죠. 예.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음, 그런데 아마 개혁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 그 순서까지는 요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는 아마 그런 개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있습니다. 말씀 하나씩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